안녕하세요. 모집 중입니다. 저희 오늘이 첫 녹음인데요. 먼저 우리 각자 자기소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어떤 순서로 갈까요? 일단 우리의 막내 막내부터? 쿠쿠님 먼저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취준생 막내 25살 크쿤입니다. 끝인가요? 혹시 먼저 보여주시면 제가 그 뒤를 더 멋지게 장식해 올게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용기 있게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하라고 하는데요. 나이는 일단 20대이고, 정확한 나이는 불명으로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MBTI는 INTJ이지만 굉장히 게으른 J이고, 어렸을 때부터 노래 한 길만 파서 전공은 성악이지만, 대학교 2, 3학년 기점으로 노래 말고 하고 싶은 것, 해내고 싶은 것들이 마구마구 생겨서 지금은 음악 활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저의 좌우명은 헛된 경험은 없다. 일단 도전하고 보자. 라는 것이라 작년에 사업을 하나 시작했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최근에 정리하고 다음 스텝을 준비 중인 행복한 백수입니다. 그리고 취미는 영상 편집이라 개인 유튜브 채널도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무하를 검색해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저택구알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유튜브. 좀 자주 좀 올려주세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매일 네. 올리기가 너무 힘드네요. 네, 그러면은 네. 다시 막내 쿠쿠님 다시 해보시겠어요? 당연하죠. 이렇게 앞에서 열심히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자면 저는 일단 올해 2월이죠. 네. 올해 2월에 저는 미술치료학과를 졸업했고요. 그렇게 저는 전공을 살리지 않고 비전공자로서 새로운 길을 한번 가보려고 디자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혼자 노는 걸 잘해서 이곳저곳 혼자 열심히 돌아도 다니고 생애 첫 연애라는 것도 한번 해보면서 지금은 헤어졌지만 좀 바쁜 삶을 살고 있어요.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해도 되나요? 네. 그 닉네임. 제가 극쿤인데 제가 친구들이랑 카톡을 할 때 할 말이 없으면 극쿤, 그렇군, 그러면서 좀 많이 쓰는 단어더라고요. 쿤. 네, 극쿤. 약간 그렇군, 약간 이것도 약간 타지치기 너무 힘들다 해서 1대1로 연락할 때는 많이 안 쓰는데 단톡방에서 좀 4명 막 이렇게 좀 많은 톡방은 좀 시끄럽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극쿤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좀 싫어하는 사람한테 연락이 왔다. 그러면 극쿤. 그러면서 이제 할 말 없게 이렇게. 정말 닉네임의 시초가 너무 귀여운데요. 이런 의미일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저희 톡방에서는 한 번도 한 적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언니들한테 최소한의 예의를 한번 지켜봤고요. 저 좀 예의 좀 중시하는 꼰대 같은 막내여가지고 그 웃음소리 그 스타카토 웃음인데요. 스타카토요? 성악전공이라고 다 웃으면 스타카토나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아요. 그 예의상 하는 웃음 스타카토 웃음 모르세요? 예의상은 맞죠. 왜냐하면 우리 오늘 첫 녹음이잖아요. 저는 청취자분들과 예의를 일단 차리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네. 저 사실 닉네임을 못 들었어요. 혹시 닉네임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네. 저는 아코라고 지었고요. 아코는 아기 코끼리 줄임말입니다. 아코라고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좋아하는 동물이 코끼리라서 아기 코끼리로 정했는데요. 코끼리가 아프리카 코끼리랑 아시아 코끼리로 나눠집니다. 근데 저는 아프리카 코끼리를 좋아해요. 귀가 크고 몸집이 커서 좋아하는데 이게 만들어진 이게 썰이 있는데 잠시 저의 X 이야기를 하자면 갑자기요. 그래서 X가 네, 말씀해 주시죠. 진짜 찐 사랑이었다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린이 대공원에 코끼리를 거의 매일 보러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항상 같이 가졌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대단한데
그때 아기 코끼리가 태어났어요, 동물원에서. 그래서 쟤랑 너랑 크기가 비슷할 것 같은데? 전 남친이 그래가지고 아코라고 애칭을 붙여줬는데 되게 특이하잖아요. 애칭이 그쵸. 아코를. 그래서 이거 들으면은 전지 알 것 같은데. 세상이 넓은데 괜찮지 않을까요? 잘 지내니? 근데 저는 무한님이랑 동갑이고요. 저도 나이를 불명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일단은 20대이고 싶어요. 아직 20대죠. 맞아, 20대. 아직 많이 남았어요. 맞아요, 아직 20대예요. 그래서 저는 금융회사에서 서버 개발자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공학 전공이고 완전 대문자 아이라 가지고 이런 다양한 전공의 친구들을 만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어떻게 또 저희가 이렇게 친해지게 돼가지고 좀 너무 그러니까요. 신기해요. 아직도. 근데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친해지게 된 계기에는 아코님이 가장 큰 맞아요. 그런가요? 저도 왜죠? 동의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대학교 때 대외 활동으로 처음 같은 팀으로 만났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지금 그때를 생각해도 뭔가 우리 셋의 만남과 이런 관계 지속성에 있어서 아코님이 중개자 역할을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저 완전 아인데? 약간 대외 활동 딱 이렇게 팀으로 만났지만 활동이 끝나고 저희 다른 교류가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카카오톡으로 아코님이 그구나. 혹시 생각 있니? 혹시 같이 가지 않을래? 맞아요. 그때 그 무한님의 졸업 연주였죠. 맞아요. 근데 그 전부터 원래 교류를 위해서 약간 아코님이 먼저 주선하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랬나요? 제 기억으로는 네. 저희가 그 팀 활동이 끝나고 예. 만난 게 처음이었어요. 그쵸. 그때가 네. 처음이었죠. 저는 그리고 무한님이랑 아코님이랑 또 따로 개인적인 연락도 한 적도 없어가지고 졸업 연주 때가 처음이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요? 제 기억이 네. 약간 혼란스럽네요. 그래요? 저희 대회 활동도 되게 성적이 괜찮았잖아요. 네, 맞아요. 상도 받고 수상도 하고. 그래서 좀 이 좋은 시너지를 이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또 무한님이 졸업 연주를 한다 그래가지고 핑계 삼아서 연락을 했었죠. 근데 또 잘 받아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팟캐스트까지 하게 되고. 맞아요. 그때 생각하면 정말 감사했죠. 대활동으로 끝난 인연이 아니라 먼저 네. 축하해주러 먼 길 오셨으니까 너무 좋았죠. 근데 그때 저희가 미리 알았으면 좀 준비를 해갔을 텐데. 그쵸? 그러니까 제가 성악의 석자도 잘 모르는 친구였어가지고 네. 딱 가서 아코님 저희 언제 박수 쳐야 해요? 아코님 도대체 한 곡이 어디까지인 거예요? 사람들은 왜 자꾸 나가는 거죠? 막 인터미션이란 것도 몰라가지고 맞아. 진짜 미처 그것까지 제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 여기는 무엇이고 이 노래들은 다 무엇이며 그 팜플렛에 영어로 막 노래 제목이 막 길게 써 있는데 이게 한 곡인지 두 곡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변에 박수 치면 박수 쳐 막 이러면서 맞아요. 원래 그런 공연장 가면은 옆에서 치면 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공연장 알바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성악, 막 오페라 막 이거 제가 처음 듣는 분야들이 엄청 많은데 그때마다 무한님이 너무 생각나더라고요. 내 첫 성악은 무하다. 맞다. 내 최고의 성악가다. 진짜 영광입니다. 노래 종종 해주세요. 네, 언젠가는 다시 활동을 재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서로 각자 관심사 하나씩 얘기해볼까요? 요즘 최고 관심사. 저부터 해볼까요? 네네. 저는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최고 관심사인데요. 한약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그 비싸다는. 생각보다 비싸진 않았고. 그 밀가루 그런 거 못 먹잖아요. 먹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루에 한 끼. 제가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먹어가지고 회사분들이랑 그래서 점심에 진짜 이만큼 먹고 회사 사람들이 다 놀랬어요. 다 어디로 들어가냐고. 운동도 좋아하시잖아요. 아코님. 운동 레전드죠. 매일 맞아요. 하죠, 매일. 저 진짜 자전거 타고 한 거 보고 진짜. 부산 갔다 온 거야. 저 진짜 부산에 갔다 왔다고요? 스토리에 있습니다.
자전거를 인스타에. 타고 부산에 다녀오셨다고요? 예, 작년에. 진짜요? 저 그거는 놓쳤는데요. 아, 그래요? 5일 동안 매일 올렸는데 5일 동안 안 들어오셨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안 음. 보던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네. 올렸더라도 거기가 부산이라고는 제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아, 지도를 올려가지고. 아, 진짜요? 예. 그래요? 제가 못 봤나 봐요. 네. 제 기억으로 한창 그때 제 주변에 국토대장정 하는 친구들 진짜 많았었어가지고 졸업반이라 그런가? 근데 진짜 여자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전 진짜 나는 네. 멀었구나. 근데 그거에게 멀었구나. 너무 추천합니다, 진짜. 자전거 타고 그 국도 종주길이 있어요. 길도 진짜 잘 나 있고. 꼭 가보세요. 진짜. 체력이 안 좋은데 가능한가요? 그래서 걷는 건 자신 있고 산책 한 2, 3만 보 자신 있습니다. 2, 3만 보? 저는 다다음 생을 노려볼게요. 안 돼요. 다음 생도 안 네, 되고. 다음 생까지도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그 다이어트 루틴 그런 것도 있어요? 다이어트 루틴은 없고 그냥 안 먹어요. 저녁을 안 먹고 아침 엄청 많이 먹고 점심도 엄청 많이 먹고 저녁 안 먹고. 약간 간헐적 단식에 한약약을 추가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그죠. 근데 한약이 입맛을 진짜 뚝 떨어뜨리게 하더라고요. 아, 너무 그래요? 신기해요, 진짜. 약간 저 궁금해요. 저는 원래 네. 주전부리를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간식. 입 심심하고 약간 음. 그걸 좀 못 견뎌 하는데 네. 그것도 잡아줘요? 예, 진짜. 음식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게. 진짜요? 전 약간 다이어트라기보다 그 주전부리를 좀 끊고 싶어가지고. 맞아.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지속하려면. 한약을 끊고도 계속 지속이 되려면 좀 노력이 필요하고. 근데 일단 단기간에 좀 확 빼고 싶어가지고. 저는 네. 요즘 분노에 휩싸여 있어. 헤어진 지 지금 딱 일주일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노에 휩싸여서 지금 막 매일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포토샵 일러스트 그런 거 튜토리얼 보고 공부하고 산책도 막 매일 가서 산책 막 열심히 하고 그래서 딱히 뭘 집중적으로 하는 건 없는데 이 분노를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하는 것 같아요. 이 분노를 조금 승화시키기 위해 또 다른 고통을 주려고 사랑니도 뺐거든요. 그래서 이 매복 사랑니가 진짜 아팠는데 저희 엄마는 제 얼굴 조금 더 작아진 것 같다고 좋아하셨어요. 사랑니다, 사랑니. 시련의 사랑니. 저희 부모님 모르세요. 저 헤어진 것도 사귄 것도. 첫 연애였잖아요. 맞아요. 진짜 여러분은 좀 괜찮은 사람 만나시길 바랄게요. 성장통입니다. 제 첫 연애가 이렇게 망가진 사람과의 연애일지 잘 몰랐고요. 너무 슬프네요. 저는 그 사람과 연애를 했다는 것보다 제 첫사랑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게 너무 슬프고요. 네, 저의 첫사랑은 이 사람으로 정의 내리고 싶지 않네요. 그쵸. 뭐 사랑은 앞으로도 많이 찾아올 거니까요. 그럼요. 맞아요. 당분간은 연애 계획이 없으신가요? 더 잘난 사람을 만나려고요. 벌써 다음 사람 찾고 있나요? 네. 여러분, 전 찾고 있어요. 그게 현명한 거예요. 맞아요. 남자가 많고. 맞아요. 그리고 다음에 사귀기 전에 언니들한테 좀 물어보고. 맞아요.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귀고 얼마 나서 얘기해가지고 그때 저희가 막 나쁘게 말도 잘 못했죠? 그쵸. 최대한 순화해서 말씀드렸죠. 제가 원래 남자 보는 눈이 진짜 깐깐했다가 제 나이도 이제 제 나이인지라 25인데 한 번도 연애를 못하면은 좀 제 나름의 촉박함이 조금 있어서 그 촉박함에 약간 좀 보는 눈이 좀 안 좋아졌었나 봐요. 그럴 수 있죠. 좀 이제 취향이 확립이 됐나요? 남자에 대한 그런 취향이? 네, 그 전까지는 그냥 담백하고 잘생긴 사람이면 다 됐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잘생긴 거는 기본이어야 되고요. 담백도 기본 옵션이어야 돼요. 거기서 저 세부적으로 담백한 게 뭐예요? 약간 오글거리면 안 돼요, 말이. 오글거리면 안 된다는 표현이 약간 오글거리면 안 돼요. 약간 저는 60년 전통의 곰탕보다는 편의점 사리곰탕 같은 사람이 조금 더 좋거든요.
표현력이 역시 와. 네. 약간 딱 물 같은 거 사줬어요. 그러면은 막, 아, 너가 목말라 하는 것 같아서 너를 위해 사다 줬어. 이런 말 하는 사람보다는 너 아까 목말라 하던데 툭. 아, 딱 츤데레? 이렇게? 약간 근데 츤데레랑은 조금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약간 츤데레는 좀 띠껍거든요. 아. 전 그 맞아, 띠껍을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면 장난스럽게 주던가. 근데 막 이렇게 조금 약간 생색을 더하면서 막 걱정하면서 막 이런 걸 저에게 표현한다? 그럼 좀 부담스러워요. 그럼 저는 사실 여자인 친구들도 저 좋다는 친구들이랑 잘 못 사귀어요. 잘 못 친해져요. 정말요?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저 부담스러우셨나요? 아니요. 약간 저는 그래서 좀 아이 컬렉터예요. 아. 성공하셨네요. 네. 저희 둘 다 아이인데. 그러네요. 제 친구들 중에 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혹시 그 주변 친구들을 포함해서 모두를 포함해서 유일한 이이고 싶어서 아이를 컬렉하시는 걸까요? 전 아이예요. 이 아니었나요? 전 아이예요. 제 MBTI는 INTJ입니다. INTJ. 바뀐 거 아니에요? 원래 F제 아니었나요? 아니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INTJ 핏줄을 끊은 적이 없어요. 그랬나? 아니지 않아요? 저희 아코님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대외 활동할 때 근데 그때는 그쵸? 잠깐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아. 사람을 아예 못 만나니까 답답해서. 그때 약간 E로 조금 나왔다가 근데 그때도 막 한 55, 60 막 이 정도밖에 안 됐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제 주변 지인들을 다 포함해서 약간 가장 E 같은 친구 후보 리스트에 드는 게 쿠쿠님이거든요. 오, 맞아요. 5손가락 안에 들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요? 네, 네. 진짜로. 저 좀 핫하네요. 쏘아타고. 무언님은 어떠세요? 요즘 관심사. 네. 저는 일단 백수라서 네. 약간 그런 거 아세요? 그 시간이 너무 많아지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뭘 하고 싶은지 정리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딱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딱히 관심사라고 뽑을 게 없긴 한데 저도 일단 아코님처럼 다이어트를 일단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아코님처럼 그렇게 열심히는 하고 있지 않은 다이어터이고 그리고 그 SNS를 좀 멀리하는 디지털 디톡스를 좀 실천을 하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나이인지라 눈이 이제 좀 침침해지려고 해가지고 벌써요? 네, 비문증인지 뭔지 조금 침침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좀 SNS는 좀 멀리하고 이제 음악 틀어놓고 자기 전에 독서 조금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을 보내려고 좀 노력하는 편? 멋지다. 독서인가요, 그러면? 관심사? 그쵸. 일단 독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 그것도 궁금해요. 어떤 류의 독서를 하시는지. 약간 자기계발, 소설, 약간 에세이, 시 약간 이런 거. 저는 가리지 않고 다 읽는 편인데 소설은 안 읽어요. 그러니까 좀 원래 어렸을 때는 소설류를 정말 좋아했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읽고 나서 뭔가 감명이 남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뭔가 새로운 지식을 얻는 이런 류의 책을 좀 좋아하게 돼가지고 소설은 잘 안 읽고요. 에세이도 잘 안 읽는 편이에요. 그럼 뭘 읽는 거죠? 자기계발서. 자기계발서? 아니요, 자기계발서도 잘 안 읽고. 그러면 책의 종류가 많이 없지 않나요? 경제서적 이런 거 있나요? 경제서적. 주식 투자 약간 이런 거. 한 번을 읽었어요. 그쵸. 약간 금융권이나 이제 사회, 경제,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읽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 다 그런 쪽에 관심이 많네요. 금융, 경제 이런 거. 저 금융 경제보다는 부동산. 네, 부동산. 제가 오늘 화장실에서 인스타 릴스를 막 보다가 제가 요즘 혼자 놀러 다니면서 서울 땅들을 보고 있거든요. 임장을 다니시는 건가요? 저 혼자 산책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막 산책하면서 막 나중에 자취하면은 이 동네에서 자취하면은 좀 좋겠다 이런 거를 좀 미리 알아두려고 제가 그 신당동을 되게 눈여겨보고 있어요. 근데 인스타 릴스에서 요즘 신당이 뜬다 그런
릴스를 누가 만들었더라고요. 아, 저런. 그러면 인지도가 응. 올라가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면은 나중에 제가 살 때 너무 비싸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 스팟을 잃은 것 같아서 좀 새로운 스팟을 다시 찾아야 한다라는 약간의 근심 걱정에 휩싸여 있어요. 그렇군요. 비싸지 않아요? 신당도? 신당이 동대문보다 좀 더 싸고 아, 그래요? 동대문보다? 그리고 2호선이어가지고 아. 교통도 편리하고 음. 주변에 학교도 많은데 음. 거기 또 시장도 있어요. 그건 몰랐던 사실. 그리고 그 신당동 안에 시장을 싹 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네. 거기 좀 괜찮은 맛집이나 술집 막 음. 그런 것도 많고 야채도 음. 싸게 팔고 그리고 다른 음. 곳보다 커피값, 막 밥값 그런 게 좀 더 싸요. 아, 물가가? 네. 맞아, 맞아. 딱 그런 그 거 중요해. 동대문 문화역사 거기까지만 가도 외국인들 너무 많아가지고 비싸거든요. 근데 신당까지 가면 다시 안정권이에요. 그리고 을지로로 넘어가면은 회사인들 너무 많은데 네. 딱 신당 딱 적절하다. 회사 많으면 물가가 맞아요. 비쌉니다. 이제 경쟁자 한 명 더 늘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아 괜찮아요. 뭐 무아님에게 뭐 제 나와바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거든요. 약간 너무 힘든 날 같이 나와서 배달 음식 시켜 먹기엔 너무 비싸고 나는 족발 먹고 싶은데 1인분 먹기 조금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제 무아님한테 연락해서 무아님 저희 같이 족발 먹고 헤어지실래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 또 좋죠, 좋죠. 그렇죠. 제 주변 사람들이 아는 건 좋습니다. 저는. 아, 저도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경기도에서 다니는 거 너무 힘듭니다. 아, 저희 다 경기도민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심지어 지역도 진짜 가까우니까. 진짜요. 저는 진짜 제 꿈이 자대문 근처에서 스쿠터 타고 다니는 할머니 하고 싶거든요. 진짜 제 꿈과 로망이에요. 진짜 저렇게 정확하고 확립적인 꿈이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귀엽고. 맞아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자대문 근처에 사는 할머니가 스쿠터를 타고 귀엽게 활보하고 다녀야 된다. 아직 한 번도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스쿠터 타는 할머니?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시골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약간 거기 꽃무늬 티셔츠 안 돼요. 그러면 힙하게 약간 그런 요즘 덥다 붙지 마라 약간 그런 티셔츠 있잖아요. 그런 거 입고 다녀야 돼요. 볼만은 하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근데 어린 나이에 임장도 다니시고 이게 백수여가지고 취준생이라. 그러면 먼저 취직을 하고 그 근처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취직을 제가 비전고 전공자다 보니까 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그 전에 만들었던 포트폴리오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를 새로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그 만드는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어느 회사의 목표이신가요? 저는 약간 조금 단아하고 약간 고즈넉한 브랜드들을 좀 좋아해서 저는 약간 오이뮤, 약간 의류인가요? 문구예요. 약간. 문구. 근데 약간 거기가 한국적 전통을 조금 잘 살린 그런 문구 브랜드여가지고 약간 오이뮤, 포인트 오브 뷰 아니면 막 29cm 약간 이렇게 조금 디자인이 조금 막 복잡하진 않은데 좀 단순하면서 좀 귀엽고 아기자기한 약간 그런 키티한 분위기들을 좋아해서 그런 방면으로 조금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문구류에도 그렇게 브랜드가 많나 보네요. 맞아요. 저 이제 길거리를 한 바퀴 돌다 보면 그런 게 눈에 띄더라고요. 저는 회사에서 준 거. 제트스트림. 이거만 쓰거든요. 저는 연필을 제일 선호하는 문구인데 이 연필이 냄새가 나는 연필이에요. 그래서 꽃냄새가 나요. 네? 지금은 좀 많이 날아갔을 텐데 가방에 많이 들고 다녀서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연필 움직일 때마다 여기서 그 꽃향기가 자꾸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데요? 이게 국산이 아니라 포르투갈인가?
포르투갈까지 가요? 아니요, 오. 이게 문구페어에서 저도 처음 본 건데, 문구페어에서. 너무 좋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기 연남 근처에 네. 연필만 모아놓은 상점이 있어요. 흑심이라고. 근데, 거기 추천합니다. 온갖 종류 연필들 다 있어요. 오. 신기하다. 저는 연필이나 볼펜을 안 쓴 지 꽤 몇 년 돼가지고 저는 무조건 그냥 타이핑인가요? 페이퍼 리스자로서. 전 근데 약간 그거 좀 부러워요. 저는 이런 아이패드나 노트북에 바로 뭘 못 적겠어요. 그래요? 다 종이 한 번씩 적어야지 좀 정리도 되고, 막 요즘 포트폴리오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 그 아이디어 스케치도 음. 전 종이를 한번 그려야지 좀 빨리빨리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약간 아날로그적. 저는 약간 페이퍼 리스가 돼버린 게 그 영향이 제가 너무 악필이라서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암기용으로 이제 빈 용지에 이렇게 낙서하듯이 하면 기억에 잘 남는다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는 할 수 있어도 공부한 거를 정리한다든지 요약한다든지 그렇게 정리본을 쓸 때에는 열심히 쓰고 나서 나중에 다시 보면은 도저히 못 알아보겠는 그런 글씨체여서 그래서 저는 좀 타이핑을 선호하게 된 것 같아요. 관리나 보관도 힘들잖아요.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로 하면은 이제 폴더링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좀 제 눈에 보기 쉽게 정리를 해놓으면 제가 나중에 찾아서 보기 좋고 그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게 약간 저는 병적으로 좀 집착하는 편이라서 저는 그래서 다시는 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 제가 그 트렌드 2025라는 책 아시죠? 그 네. 매년 나오는 거. 네. 그거 작년 말에 그거 김남도 교수님이 하는 직접 하시는 강연에 갔었어요. 근데 그거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물성 경험이 마케팅에서 되게 중요하대요. 마케팅 하셨잖아요? 네. 보아님?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직접 경험해보고 이렇게 써보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마케팅에서. 그래야 기억도 더 잘 남고 그렇대요. 네. 마케팅 쪽은 정말 눈 한번 깜짝하면은 정말 많은 게 달라져 있는 쪽이라서 진짜 끝도 없이 찾아보고 공부해야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쪽 직무를 원하고 공부하고 준비를 했었지만 현재로선 제가 일단 백수이고 너무나 탱자탱자 놀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쪽이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조금 어폐가 있는. 그 마케팅 국비 지원 다니셨잖아요? 얘기해도 되나요? 다니고 싶으신 분들 듣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국비 지원 학원에 대해서 이제 제 유튜브 채널 영상 통해서 댓글들 주시고 메일도 주시는데 저는 딱 한마디만 드릴 수 있는 게 본인이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디서나 마찬가지겠지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배우고 그리고 프로젝트까지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프로젝트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정신이 없고 시간이 부족한데 근데 무아님도 진짜 열심히 하셨잖아요. 저 유튜브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밤 새도록 계속 회의하고 팀플하고 근데 그것보다 열심히 하신 분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학원 수업을 이제 오전부터 오후 5시인가 6시까지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그 뒤에 밤 10시나 11시까지는 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같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갈등도 생기고 그쵸. 정분도 나고 그렇지 않던가요? 저희 학원 그랬거든요. 정분이요? 예. 저희는 그런 건 절대 그렇진 없었어요. 않았나요? 그런 거 절대 없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쵸. 뭐 전쟁통에도 사랑이 싹 튼다는데.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가능한 팀장으로서 각 팀원들한테 각자 역할 분담을 좀 해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좀 수업 시간에도 다른 사람들은 수업 듣고 공부하고 있을 때 저는 그 시간에도 팀 프로젝트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가지고 좀 더 정신 없었긴 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하지 않겠어요. 정말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리더가 주는 약간 배운 느낀 점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있어요. 전에 대학교 다닐 때 이제 팀 프로젝트나 대외 활동이나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럼 제가 대부분 먼저 팀장을 하겠다고 하긴 했어요. 좀 뭔가 팔로우보다 리드하는 스타일이 뭔가 저한테 맞았어서 그렇게 했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 학원 때 프로젝트를 딱 맡고 나니까 더 이상은 리더를 안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게 깨달은 점인가요? 네, 확실하게 좀 느낀 점이 있고 이제 앞으로는 팔로우는 팔로우인데 예. 좀 리더인 사람한테 도움을 굉장히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 부리더의 아, 느낌으로 팔로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걸 그건 확실하게 깨달았죠. 많이 힘드셨나 봐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듣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비전공자에게 추천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봤을 때? 취업 면에서 광고 홍보학과나 아니면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그 과를 나오지 않은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사실 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확립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마케팅 쪽은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이런 거를 비전공자들은 어떻게 좀 유의미한 결과를 낸 그런 결과물들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일단 국비 학원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도 컨설팅을 해주시니까 어딜 가나 근데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네요. 그쵸. 네, 극훈님도 포트폴리오 중요하시잖아요. 맞아요. 포트폴리오 참 어렵네요. 그런 쪽은 포트폴리오 어떤 걸 준비하나요? 아니, 자기가 뭐 문구를 만들어서 팔고 이런 게 중요한가요? 만들어서 팔기보다는 만든 게 중요해요. 디자인이 중요하죠. 약간 출신 안 하더라도? 출시까지 하면 너무 완벽하고 아니면 포스터 디자인까지라든지 일단 만드는 게 시각적인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그런 문구류 디자인이나 뭐 웹툰이나 뭐 이모티콘 같은 거 많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진짜 무슨 발로 그린 것 같은 것도 맞아요. 오히려 그런 게 네, 인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경쟁에서 승리했다. 부럽다. 왜냐면 막 대충 그린 것 같더라도 네. 아무나 따라할 수 없어요. 약간 그 아이디어나 그런 제스처, 약간 특징 그런 것들은 다 그 사람이 관찰했고 그 사람이 실행까지 했고 또 약간 이모티콘도 막 이렇게 대충 그린 거가 왜 인기 있어? 막 이렇게 하지만 그 대충 그린 걸 잘 보면은 매력 포인트가 다 넘쳐나요. 막 현실 고증을 너무 잘했다던가 그런 거를 36개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쵸. 아, 그런가요? 네, 저는 그래서 막 이런 걸 왜 돈 주고 하지만 그 사는 사람이 있기에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해졌다. 그쵸. 그래서 저는 어떤 디자인이든 개인의 취향은 안 맞을 수 있지만 구린 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구린 건 없지만 취향이 안 맞을 수 있다. 네. 그쵸. 그거를 뭐 존중은 하지만 이해까지 할 필요는 없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슬슬 앞으로 우리 팟캐스트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좋아요. 일단 저희 팟캐스트 이름이 무엇인가요? 모집중이죠. 모집중. 어쩌다가 이런 이름이 나왔는지 쿠쿠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모집중이에 대한 이유가 지금 저희 3명의 공통점이라고 할 게 되게 약간 열정, 약간 자기계발, 약간 이런 거에 조금 중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의 주제들을 뽑아서 그 주제에 맞게 사람들을 좀 같이 모집하면은 좀 이야기거리가 좀 재미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모집중이라고 정해봤는데 저희 한번 스포를 해보자면 다음 주제가 루틴이거든요. 맞아요. 루틴. 그래서 루틴을 실행할 사람 또는 실행 중인 사람 또는 실행하고 싶은 사람들이 한번 이 팟캐스트를 들어보면서 이렇게 모집을 해서 저희가 한번 나눈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저희 팟캐스트 이름이 모집중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앞에 단어가 빠졌잖아요. 맞아요. 야망 모집중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욕심이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욕심이란 단어로 너무 표현하기에 약해요. 그러니까 야망 약간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지 조금 멋질 것 같아서 저희의 풀 네임은 야망 모집중. 하지만 좀 남들에게 조금 부끄러울 수 있으니 어떤 팟캐스트 하세요? 라고 하면 저희 모집중이라는 팟캐스트 해요. 라고 했지만 딱 들어가면 모집중 앞에 가로치고 야망이 있는 거죠. 맞아요. 처음에 극훈님이 팟캐스트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 이제 서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극훈님이 처음에 야망이라고 하시길래 그 야망이란 단어를 들은 순간부터 어떠한 다른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꽂혀버린 거죠. 야망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팟캐스트 제목이 야망이었다면 저는 이 팀에서 빠졌을 것이에요. 그 정도나요? 너무 조금 견디기 힘들어요. 근데 저희가 진짜 다 다르잖아요. 전공도 다르고 완전 다 다른 분야에 있는데 뭔가 세 명의 딱 공통점을 뽑아보자면 그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 야망. 맞아요. 각자 뭔가 하고 싶은 게 뚜렷하고 또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분야도 막 경제 이런 거 다 좋아하고 그래서 야망 모집중. 맞아요. 야망 모집중. 서로 다른 만큼 얼마나 한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지 그게 좀 킥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업로드? 어떻게 되나요? 편집자님? 편집자. 네, 그쵸. 영상 무한님? 편집이나 이제 오디오 편집을 제가 맡게 될 건데요. 저희 일단 한 회차의 코너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릴까요? 좋아요. 저희는 일단 크게 코너를 3개로 나눠서요. 첫 번째 코너에서는 이제 사회적 이슈, 트렌드, 그거에 대해서 각자 알아온 정보들을 청취자님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거고, 두 번째는 회차마다의 주제에 해당하는 각자의 브이로그, 쇼폼 형식의 영상을 각자 찍어와서 왜 이런 걸 찍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코너에서는 저희 요즘에 모든 분들이 엄청 재밌게 보시는 것일 텐데 밸런스 토크. 밸런스 토크를 가볍게 진행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코너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업로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팟캐스트는 주 1회, 그리고 그 해당 회차에 관련된 롱폼 영상이나 쇼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그때마다 봐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올리는 것으로 목표는 하고 있지만 그 목표대로 갈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목표는 한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너무 무겁지 않고 그냥 재밌게 또래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마무리할까요? 그럴까요? 네, 지금까지 야망 모집중이었고요. 다음 주에는 루틴을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